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정신나 집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장이 뭐 뜨겁습니다. 네. 오른 종목은 엄청 많아요. 오늘 체감 지수가 좀 많이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수 실질 지수보다 체감 지수는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좀 많이 안 올랐던 것들에서 좀 급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너지주들, 뭐 신재생주들, 그리고 뭐 화학주들, 철강주들. 그러니까요. 이거 중국 장대 사업인데 중국 장대들 많이 올랐죠. 중국 시장이 올라서 오른 거 외에는 별로 저는 잘 해설을 잘 못하겠어요. 아침부터 막 이 동네에 올라서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렇게 안 좋다가. 물론 가격 싼 거야 알지. 가격 싼데 갑자기 너무 오르는 거죠.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뭐 효성그룹주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효성그룹주들은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효성 TNC, 효성 뭐 첨단소재, 효성화학, 뭐 효성 주효성 다 이제 효성그룹주들은 괜찮았는데 이제 5월달 초까지 계속 이제 다른 화학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좋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들긴 하는데 지금 워낙 컨센이 낮아져 있어서 그렇죠. 그 낮아진 컨센을 충족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그걸 노리고 좀 저가 매수를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지금 중국하고 맞짱 뜨는 건 다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서로 합병하자, 합치자 사업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LG화학 어디서 돈을 버냐, 돈 벌 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컨센은 최악이었죠 분명히.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보도로 나왔던 뭐 LG화학이랑 뭐 공장 합친다, 롯데케미칼, 그거는 이제 검토한 바 없다라고 LG화학이 이제 공시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업황이 어렵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뭐 LG화학은 자기 쪽 그 구 사업은 8-90% 했잖아요. 매각을 검토했습니다.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장은 되게 좋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산 업종들, 특히 뭐 철강이랑 이제 화학 쪽으로 이쪽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결국 외국인이 샀다는 건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샀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죠? 지금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이제 우리 권시우가 계속 이제 중국은 이제 다 오를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세게 얘기했거든. 근데 항생테크만 해도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3,000포인트였거든요. 지금 3,700이에요. 20%가 넘게, 지수가 20%가 넘게 올랐으니까 굉장히 석 달 동안에만 이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거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항생테크죠. 네, 항생테크. 근데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생 H도 그렇고, 뭐 순식간에 그냥 지수가 10%씩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석 달로 치면 다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 떨어졌죠. 네. 오른 것 같지도 않다 그래. 20% 올랐는데 지수가 20% 오르는데 이게 뭐가 오른 거냐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 홍콩 H지수, ELS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난리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6,300이거든요. 이게 그 얼마 전까지 뭐 5,700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것도 순식간에 20% 이상 올랐습니다. 이 정도 반등을 해줘야죠. 네. 인간적으로. 네. 네. 오늘 코스피는 1.2%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은 1.5% 정도 올랐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가 다시 플러스가 됐습니다. 네. 네, 왔다 갔다 계속 하네요.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아시아 증시 대부분 좋았습니다. 뭐 대만도 한 1.8% 상승을 했고, 뭐 일본, 홍콩 항생지수 또 한 0.8%씩 올랐습니다. 상해도 비슷하게 올랐고요.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좋을 거는 다 예상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화학 섹터, 뭐 특히 뭐 하나솔루션, 대한유화 이런 데 막 13%, 11%씩 많이 급등했고, 뭐 효성 첨단 소재도 실적 발표하면서 10% 올랐습니다. 특징은 뭐 다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예상 못했지. 미국이 다 테크 주식하고 반도체 주식 올랐으니까 지난 주말에 올랐는데 얼마나 더 오를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반도체 주식 사실 하나도 안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뭐 해운주들, H&M, 페노션, 대한해운 이런 데 상승을 했고, 뭐 항공주들도 좀 좋습니다. 네. 네, 중국인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오죠, 지금. 네. 벌써 이제 근데 이제 일본인 관광객들은 많이 왔더라고요. 네. 19년 대비해서 뭐 거의 다 그때 수준으로 들어왔고.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오는 거는 선진국 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일본 분들은. 870원이야. 또 요즘 그런 얘기 있더라고. 지금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에 안 오고 일본에 있는 뭐 코리아타운을 대체 방문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겠어, 진짜.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지금 엔화가 너무 싸니까 일본 여행 많이 가고 싶을 텐데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금 오기가 아니 지금 한국 와서 지금 어디 뭐 레스토랑 가겠어? 맨날 분식집만 가지 이러다가는. 그렇죠. 네. 분식집 너무 비싸대. 막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떡볶이 너무 비싸. 막 이러면서. 네. 근데 미국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일본인 입장에서. 제 비근한 예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괜찮은 직업에 있던 일본인이 스위스 갔다가 화를 내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갔다는 소리 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네. 요즘 우리나라도 미국 가면은 그게 말이 되냐? 세 사람 고기 먹었는데 뭐 50만 원 나온다 막 이러는데 우리도 사실 미국 달러라 대비는 굉장히 약세잖아요. 네. 미국은 진짜 비싼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그 맥모닝 아침에 네. 둘이서 먹으니까 3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네. 그 햄버거도 안 먹었고 그 막 감자 그 주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계란하고. 네, 계란하고 그런 거 머핀 먹었더니, 같은 거. 네, 그런 거 먹으니까 3만 원 나와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해 먹어야 되네 전부 다. 네. 날계란 사가지고. 네. 물가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대부분 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뭐 크게 떨어졌던 이런 업종은 없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강했던 전력 기기들은 한 차례 더 급등이 좀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전력망 강화 정책을 또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5년 동안 16만 킬로미터 되는 송전선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송전망 프로젝트 앞으로 허가 절차도 개선을 한다고 하고 인프라 법안을 통해서 4,500억 규모로 이제 신규 보조금도 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 전선 회사들은 실제로 이제 미국 관련된 수주들을 좀 받고 있고요. 뭐 LS 전선, 대한 전선 이런 데도 뭐 해적 케이블이나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 등 수주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매출도 컨센보다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특히 컨센보다 더 잘 나왔고 지금 뭐 전선주도 그렇고 전력기기, 변압기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안 하는 데가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장사하는 데는 괜찮아요 지금. 중국하고 장사하는 데가 좀 어렵지. 미국하고 장사하는 데는 좀 좋고. 그리고 미국 우리 최근에 가보신 적 있어요? 미국 령은 가봤죠. 미국 영만. 네. 사이판. 예전과 비교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2007년, 6년하고 비교할 수 있거든요. 2006년에 갔다가 2019년에 갔는데 똑같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미국이요? 너무 충격 먹었어. 2006년에 갔던 미국의 박물관은 역시 선진국에 틀리구나. 여기는 박물관 동네마다 잘 돼 있는데 지금 가면 그때랑 똑같아. 하나도 설비 개선이 없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안 했을 수가 있죠, 그동안? 그러니까 사회 간접자본이나 이런 쪽에는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지. 우리는 뭐 해마다 연말만 되면 다 갈아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갈아엎는다 해도 오히려 이게 꼭 나쁜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가 너무 구닥다리야. 너무 구닥다리. 예. 네. 그리고 뭐 전선주들도 대한전선 실적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7%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2, 3%대 저바지 사업이었는데 이제 아주 영업이익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나오네. LS 일렉트릭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네, 여기는 뭐 컨센이 750억 매출이었는데 937억 나왔습니다. 좀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뭐 오늘 LS 에코에너지라고 베트남에서 전력 케이블 1위 하는 업체인데 이제 LS 전선 자회사죠.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LS 마린 솔루션, LS 일렉트릭, LS 뭐 지주사, 대원전선, 대한전선, 뭐 강원전선 뭐 다 같이 좀 급등하는 모습 있었고, 그리고 뭐 원전주 태양광 또 마찬가지로 또 상승했습니다. 많이 떨어지다가 또 반등도 세게 하네요. LS도 어느덧 굉장히 회사 여러 개 상장해놨네. 그러게요. 진짜. 저도 이렇게 LS 관련된 게 많은지 몰랐는데. 정말 뭐 인수한 것도 있겠지만 이름 바뀐 것도 있고. 네. 네, 여하튼 상장된 LS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좀 질환 좋네 진짜. 네. 네, 그리고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하고 다른 이제 독일 회사들하고 포함해서 4자 간 유리기판 기술 협약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이렇게 협력 소식이 들렸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삼성전기가 캠트로닉스랑 독일의 LPKF죠. 네, 요 장비 회사들하고 협약을 해서 뭐 TGV 장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종 사업장에 이제 시험 라인을 깔고 26년도부터는 삼성전기가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요 유리기판도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게 좀 시장 컨센인 것 같고 한데 또 시장에서는 또 조정받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테마성의 느낌이 상당히 강하긴 한데 하여튼 뭐 유리기판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뭐 여러 제조업체들하고 이미 수요 논의도 다 하고 난 상태에서 이런 R&D도 진행하고 이런 네. 캐파 증설도 하고 한다니까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된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GPU 칩 같은 경우 기판이 너무 뜨거워질 경우 플라스틱 같은 변형 가능성이나 우려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훨씬 더 강한 유리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이제 직접 회로의 열 처리 문제를 위해서라도 유리 기판 가능성은 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정해진 미래겠죠. 예. 네. 그리고 뭐 중국도 HBM을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2년 정도 후에는 직접 만들겠다고 하는데 화웨이 주도로 반도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중국 정부의 지원까지 힘입어서 네. 26년도까지는 HBM을 생산해서 화웨이의 AI 칩에 탑재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너무 제재를 하다 보니까 HBM 제조하는 지금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HBM 조달받기가 좀 어렵다고 하죠. 일반 기본적으로 쇼티지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화웨이가 AI 칩을 최근에 공개한 게 어센드라는 칩인데요. 이 특히 주력인 어센드 910B 이 칩은 엔비디아가 3년 전에 출시한 A100 칩과 성능이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화웨이가 칩을 먼저 설계를 하면 여기에 맞는 구성 요소를 이제 다른 반도체 컨소시엄들이 내부 경쟁식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든 하웨이의 그 새로운 신형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AP가 작년도 수준의 스냅드래곤 그 작년도 기준의 뭐 무슨 몇 세대 2인가 되는 정도 수준의 벤치마크 기준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벤치라 그러지? 킥벤치인가? 네, 킥벤치. 예, 그 기준으로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작년이면 엄청 성능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설마 엑시노스하고 버금가는 정도인가요? 그러면?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엑시노스를 잘 몰라서. 네. 네, 이번에는 엑시노스가 이 갤럭시 S25 탑재되는 거는 이제 스냅드래곤보다도 킥벤치 기준으로는 네. 성능이 더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좀 제발 잘해야 돼요. 지금 뭐 삼성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해야 돼요. HBM도 잘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올해 잘 안 풀리면 내부적으로 우리 그 이재용 회장님이 한번 뭔가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안 되면 진짜. 어떤 결단이요? 못하고 있는 걸 인정을 해야지. 뭔가 잘 안 되면. 그 대대적인 어떤 리모델링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해야 돼요. 진짜로. 네.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계속 HBM 쪽에서는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기술 개발도 빠르게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보다는 빠르게 내년도엔 HBM4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26년도 예상됐었는데 이걸 앞당겨서 25년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빠르네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덱이 그 HBM4 패키지 두께 표준을 좀 완화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우 살았다 했었는데 네. 그래서 기존의 TCA 본더를 써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두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덱이 완화 안 해줬으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했었는데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도 도입을 해서 MR 머프 방식하고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적용이 조금씩 좀 달라지는 모양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실리콘 투 실리콘,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버프, 쉽게 하면 아주 미세한 납땜을 여러 개를 이렇게 붙이는 걸 안 하고 그냥 직접 붙여버리는 거죠. 구리선과 구리선을. 그러니까 더 얇아지는 겁니다. 근데 열처리는 어떻게 되나? 그것도 궁금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드는 거지. 훨씬 더. 근데 만약에 되면은 성능이 잘 나오면은 그 GPU 만드는 업체들은 싫어할 리가 없지. 좀 비싸더라도 오케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진도가 계속 남들보다 빨리 나가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뒤져가지고 내년도에 HBM3E를 만들었다. 그럼 제 가격 못 받죠. 얘는 4를 만들 테니까. 계속 그러면서 제 가격을 못 받고 계속 앞서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의 어떤 쇼티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뭐 그걸 또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화장품 수출이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화장품 수출하면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네. 이제는 미국 쪽이 네. 따라잡으려고 그래요. 네, 일단 맞습니다. 1분기 수출액을 보면은 총 23억 달러 정도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22% 정도나.
급증을 한 거죠, 사실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미국 수출액이 보면은 3억 8천만 달러 정도, 전년 대비 약 60% 가까이 급증하는 수치고요. 이게 비중으로 따지면은 16% 정도 비중이에요. 아까 전체 수출액이 23억 달러라고 했는데 미국 쪽이 3.8억 달러니까 16% 비중인데 4월 달 들어서 지금 잠정치가 1일부터 지금 20일까지 공개돼 있잖아요. 근데 1일부터 10일까지 기준으로만 보면 미국 수출 비중이 21%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16%가 미국 비중인데 4월 들어서 아직 잠정치지만 그래도 비중이 21%까지 늘어나고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더 빠르게 미국 수출이 훨씬 더 이제 비중이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비중은 22%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벌써 미국한테 역전을 당하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미국 밴더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데도 좋습니다. 일본, 베트남, 홍콩향 이쪽 수출 증가율도 한 50%씩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리콘투 같은 회사가 이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데 미국 매출액이 23년도에도 22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해서 미국 비중이 3분의 1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AG20스라는 제품 미국 유통을 시작했다고 하고 APR이라는 회사는 뭐 작년에 뭐 부스터 힐러 성공한 이후에 뷰티 디바이스인 메디큐브 AGR 이 제품으로 또 미국 진출을 하고 마녀 공장도 7월에 미국 최대 뷰티 멀티샵인 얼타에서 이제 오픈 매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올리브영 같은 그런 업체인가 봐요. 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한국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3월 말에 이제 세일 기간을 크게 했었는데, 그때 K뷰티 제품 매출이 한 전년 대비 200%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거의 무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 군데에서 각 업체별로 좀 1위 하는 게 한국 회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모레가 인수한 코스알엑스가 페이셜 세럼 부분 1위, 조선미녀가 뭐 트리트먼트 세럼 부분 1위, 마녀공장이 메이크업 클렌징 오일 1위,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미국향으로 좀 수출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업체들 위주로 좀 주식시장에서도 급등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도 일부 좀 후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지금 효성그룹주인데요. 효성 TNC가 1분기에 760억 영업이익 발표했습니다. 컨센이 500억인데 51%나 상회를 했고요. 뭐 이유를 보면 스판덱스 수요가 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입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해서 이제 스프레드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영업이익률이 작년 4분기에는 1.6%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4%까지 2배 이상 좀 반등을 했습니다. 원재료를 예전에 싸게 매입했었을 때 그때 게 이번에 투입이 되면서 매출 원가가 싸게 잡히는 거죠. 그냥 원재료 투입의 시차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이런 마진 증대가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효성그룹주들 뭐 효성화학도 적자가 많이 감소한 부분도 긍정적이었고 효성첨단소재도 그 언제 턴어라운드 하나 하고 부진했던 타이어코드도 수요 회복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은 여전히 업황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어렵죠. 중국에서 공급 과잉 엄청나게 해서 얼마 전에 옐런 그 재무장관도 뭐라 했잖아요. 오죽했으면 미국에 가서 좀 태양광 좀 제발 좀 만들지 마라 그렇게 할 정도니면 그 관련 기업인 하나솔루션이 이런 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4월까지 당장 최근까지도 이 ASP가 계속 가파르게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 영향이 언제까지 있을 거냐? 이 회사 측에서도 올해 내내 계속 약세를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6월부터는 미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인 동남아산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직접 수출 못하니까 동남아 통해 가지고 우회 수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국이 좀 차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은 조금 반사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생산 거점을 또 미국으로 일원화해서 IRA 세제 혜택도 받는다고 합니다. 연간 5, 6천억 정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13%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마찬가지로 효성그룹주처럼 실적이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5월 초에 일단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컨센이 낮아져서인지 좀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좀 하나증권 같은 데는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낙폭 과대에 저점 매수 추천하는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테슬라가 아직 그 주간 거래에서 지금 4% 이상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데이터 안전 검사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상하이 공장에서 이제 생산된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모델 Y가 카메라로 이제 중국 사람들 얼굴 정보들을
수집을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의 우려가 좀 많았는데 이것들을 익명 처리를 잘 하고 그리고 운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라는 요건을 충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만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제한이 됐었는데 이게 좀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좀 일론 머스크가 방중을 네, 했죠. 했어요. 28일 날. 네. 네, 그래서 뭐 CATL 회장도 만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관계 논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이런 규제 완화도 좀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당장 다른 나라에서도 규제만 해제되면 FSD 바로 출시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규제 해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드디어 FSD 진출을 하나 이게 한 4년 만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2차전지 업체도 이 테슬라 주가 오르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항상 그렇게 따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CATL 사장 만나고 이러면 좋진 않죠.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어쨌든 그 FSD는 미국 서부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완성도가 그대로 다른 나라 가면 바로 적용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별로이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신규로 뚫린 길을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아직 못 잡아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 내비게이션은 오토파일럿이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FSD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어 아직. 그런 너무 도로가 오지로 있어요. 가는 거 아니고요? 예? 너무 오지로 다니는 거 아니고요? 아니, 그 고속도로가 새로 뚫렸어. 그래서 거기 갔는데 공중에 붕 떠서 가. 길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얘가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앞에 가긴 가는데 막 속도를 좀 줄인다던가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런 것들 그 미국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외국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보니까 좀 그 부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